더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니클로사마이드는 국내 허가 의약품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백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구충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대표 주자 두 가지가 바로 니클로사마이드랑 이버맥틴이죠. 자, 오늘 그 두 가지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쪽이 좀 더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성분 모두 세계적으로는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성분들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로지 제 뇌피셜에 따른 내용이라는 건 참고하시고요. 최후의 승자는 결국 임상시험 다 끝내고 허가 받은 제품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니클로사마이드가 이버맥틴보다 나은 이유, 니클로사마이드를 좀 더 가능성 높은 물질로 점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이요. 기사가 떴죠. 대웅그룹에서 니클로사마이드로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19에 꽤 괜찮은 결과를 뽑아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도 난리가 났었는데, 니클로사마이드가 코로나 쪽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는 이미 2020년 1월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KP2라는 걸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현저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버맥틴도 기사가 나왔었죠. 지난 4월에 나왔던 기사고, 실험 실증 연구에서 48시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했다, 이런 기사가 나면서 이버맥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제가 그거에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죠. 어림없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림없다는 이유로 제가 제시한 근거들이 있었어요. 먼저 상당히 높은 용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에서 이버맥틴을 검색해보니까 몇 가지 임상 연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버맥틴을 코로나 연구에 사용한 그런 연구들인데요. 자, 이버맥틴은 최고 12mg까지 효과가 나 있고요. 그보다 높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킬로그램당 200마이크로그램, 예를 들어서 200마이크로그램이 0.2mg이니까 제가 75kg이잖아요. 그럼 곱하면은 15mg의 이버맥틴을 먹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준 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쪽으로 임상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버맥틴 표준 용량을 다른 약과 병용해서 사용하거나 이버맥틴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표준 용량의 3배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달할 수 있는 농도가 400나노그램/ml 정도예요. 그런데 IC50,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최소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실험실적 연구에서 IC50이 2187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뭐 5배 정도 되는 거죠. 12mg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배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니클로사마이드는 어떨까요? 일단 인체 허가 사용량이 500ml에서 1000m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측정된 혈중 농도 500mg 투여했을 때 보면 100나노그램/ml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mg의 니클로사마이드를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100나노그램/ml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IC50 값도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0.3 마이크로몰이었어요. 이거를 환산해보면 98.1나노그램/ml가 나옵니다. 쫓아오셨나요? 쉽게 말하면 이미 니클로사마이드는 인체 투여 시 혈중 농도와 IC50 농도가 어느 정도 이미 들어맞아요. 사람이 먹었을 때 저 정도 농도를 만들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도 제가 니클로사마이드의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데, 더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니클로사마이드는 국내 허가 의약품이 있어요. 이게 생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부강약품과 신풍제약에서 이미 니클로사마이드 500mg 허가를 받은 상태고, 맘만 먹으면은 원료 사다가 재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버맥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허가된 거는 바르는 거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버맥틴을 우리나라에서 먹는 걸로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외국에 허가받은 거를 뭐 들여온다거나 이러는 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니클로사마이드는 이미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있다는 거는 요 용량, 허가받은 500mg 요 제품을 가지고 임상시험하는 거는 상당히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버맥틴은 국내 허가 제품이 없는 데다가 용량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도 표준 용량보다 좀 높은 용량을 쓰거나 다른 약과 조합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반면에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경우엔 세포 실험에서의 유효 농도와 실제 사람이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좀 더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개발 난이도도 좀 낮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사용해서 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자, 저번에 이버맥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이버맥틴이 됐든 니클로사마이드가 됐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전의 삶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